여러분, 살다 보면 꼭 이런 상황이 옵니다. 회의 중에 내 말을 끊는 동료,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 섞어서 지시하는 상사, 줄 서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 새치기 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에 딱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반격이 스쳐가죠.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지피 수준의 반격을 혼자 말립니다. 자, 오늘 그 이불킥을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을 곁들인 실전 대응법.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들으셔야 진짜 완성입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무례함을 대하는 방법이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유형 1, 무지형. 이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본인이 무례한 줄을.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호를 읽는 안테나 자체가 짧은 거예요. 이 유형에게 분노를 쏟는 건 TV에 대고 화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TV는 잘못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유형 2, 화풀이형.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아무 상관없는 폭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상사한테 치였거나 집에서 한 소리 들었거나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전이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유형 3, 의도형. 그리고 이게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 유형. 이 유형일수록 내면 자존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냐고요? 일단 계속 보시죠. 왜 이걸 구분해야 하냐면 유형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하거든요. 무지형한테 아이 메시지 날리고 있으면 공허합니다. 화풀이형한테 논리로 반박하면 싸움만 커져요. 이 차이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자책 잠깐 멈추세요. 갑작스러운 무례함을 당하면 뇌의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걸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납치당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이 상태에서 뇌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얼어붙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경우, 특히 직장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는 얼어붙기가 선택됩니다. 이게 수십만 년 전 진화의 결과예요. 갑자기 위협이 나타났을 때 움직이면 포식자 눈에 더 잘 띄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좀 쓸데없는 기능이지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순간 말 못한 건 여러분이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불킥 할 때 한마디 추가해주세요. 내가 소심한 게 아니라 편도체 놈이 문제야.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집딱 반격. 당신 지금 무례한 거 알아요? 기분은 잠깐 시원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예요.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조건 참기.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건 무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억압된 강경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요. 보통 엉뚱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 1, 6초 버티기. 편도체 하이제킹 기억하시죠? 6초만 버티면 전두엽이 돌아옵니다. 속으로 1부터 6까지 세세요. 그 6초가 여러분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로 흥분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사람이 훨씬 더 위압감 있게 느껴집니다. 기술 2,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 감정을 빼고 내 경험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왜 항상 그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거든요. 방금 그 말이 저한텐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무례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X가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5가 내 경험을 말하면 상대가 방어할 게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술 3. 한 박자 늦은 질문.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한 척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이 자기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었던 사람은 이 질문 하나로 급격히 당황해요. 왜냐면 그 말을 다시 설명하려면 더 노골적으로 말해야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무례한에는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랜디 패터슨의 말을 빌리면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내 경계를 설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번 통한 무례함은 반복됩니다. 왜냐면 상대가 이 사람은 이래도 돼 라고 학습하거든요. 경계 설정은 공격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는 선언이에요. 조용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각오하세요.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인 적은 없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80% 이상이 자신은 평균 이상으로 예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예요. 빠르게 자기 점검해볼게요. 해당하는 게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대화 중에 핸드폰 봤나요? 상대 말 끝나기 전에 끼어들었나요? 칭찬인 척 기교했나요? 너는 누구보다는 낫더라. 바빠서 인사를 대충 넘겼나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나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피곤했거나 스트레스 받았거나 바빴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아까 화풀이형 무례함? 내가 그 유형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도 집에서 이불킥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완벽한 자세는 사실 내가 먼저 의식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무례함은 전염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무례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그 이후 타인에게 더 무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례함에 피해 다니면서 동시에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무례한 사람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을 파악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굳어버린 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칸도츠 탓이에요. 대응할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6초 버티기, 나 전달법, 그리고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례한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이 먼저 무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함은 전염됩니다. 내가 방어막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덜 아파요. 강하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사람. 그게 오늘 여러분이 목표로 하셔도 좋을 모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